안녕하십니까. 공산 이보득입니다. 오늘은 제2장 역을 푸는 열쇠 중 간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첫째, 간지란 무엇인가? 둘째, 천간에 대하여, 셋째, 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간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덕겸이 여쭈어 가로되 천하사는 어떻게 되오리까? 천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를 쓰시며 가라사대 이러하리라. 자연이 가로되 그 뜻을 해석하기 어려우니이다. 천주 다시 그 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쓰시고 경석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두 줄은 배짜는 바디와 머리 빗는 빛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천지공사 기운년 71절 내용입니다. 위 말씀을 보면 천간과 지지는 우주 변화를 읽어서 도수를 짜내는 경이로서 천주님께서도 천하사를 알 수 있는 시금석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간과 지지는 하도낙서 용담의 삼력을 표현하는 도구임과 동시에 책력의 변화인 연월일시의 성질을 분석하여 시간의 비밀을 푸는 열쇠인 셈입니다.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때를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라 하거니와 천하의 일을 꿈꾸는 큰 뜻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시간의 비밀을 풀어야 하는 과제가 있으므로 옛 사람들 중 오직 성현들만이 역의 비밀을 풀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에게 백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신문화가 열매를 맺는 후천이 왔으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선우와 본말과 종시를 바로 깨우쳐 일에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을 알아야 하고 역을 알기 위해서는 간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천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천간이란 하늘천과 줄기간을 뜻하므로 하늘기운의 근간이라는 뜻입니다. 줄기간자를 보면 신무국 기운이 땅으로 뻗어내리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인 오행을 다시 음양으로 나누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10가지 종류가 되는데 이를 10가지 하늘의 근본 줄기라는 뜻의 십천간이라고 합니다. 천간은 공간적인 방위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첫째, 천간의 종류와 성질, 둘째, 천간의 성질에 따른 분류표, 셋째, 천간의 방위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천간의 종류와 성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천간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갑과 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갑이란 네모에 의해 상징된 동서남북 사방으로 둘러싸인 신무극이 아래로 강하게 내리뻗는 형상입니다. 아래로 뻗는다 함은 하늘에서 땅으로 기운이 내려오는 것으로서 봄이 되어 태양이 따뜻하게 빛을 뿌려주므로 겨우내 땅속에 있던 씨앗이 아래로는 뿌리를 뻗고 위로는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행은 양목이며 생목으로서 강하게 솟아오르는 힘을 상징합니다. 기운은 강하나 성목이 아니므로 응결되기 전의 상태로서 무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을이란 아침 태양의 온화한 온기로서 광명을 수평으로 비추다가 뒤로 물러간 후 다시 올라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나무가 자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마디를 이루며 다시 새로운 힘으로 다음 마디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이 모습을 상징합니다. 오행은 음목이며 성목으로서 단단한 껍질을 만들어가며 성장해가는 나무를 상징합니다. 갑이 순수한 기운인 기라 한다면 을은 기를 둘러싼 껍질인 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병과 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병이란 태양의 강렬한 불기운을 상징합니다. 내음 외양의 상태로서
양기가 위에 있고 음기는 아래에 있으니 만물을 환하고 밝게 출현시켜 주므로 확연히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오행은 양화이며 성화로서 뜨겁고 밝고 강렬한 불을 뜻합니다. 정이란 장정정이므로 힘이 강합니다. 태양으로부터 파생하는 밝은 광명으로서 내부까지 침투케 하는 열을 의미하므로 만물을 장실하게 하여 성물해 주므로 정을 통해 만물이 단단해집니다. 오행은 음화로서 생화입니다. 여기서는 무와 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란 양토이므로 양인 하늘과 토인 중앙에 소속되어서 형상이 열리는 문입니다. 화기가 섞인 흙이므로 높은 곳의 대지에 해당하고 건조하며 만물을 무성하게 하는 속성이 강합니다. 기란 자기인데 자성이 열리는 문으로서 곧 인간의 심중을 뜻합니다. 오행은 음토로서 수기가 섞인 흙을 의미하는데 물을 준 흙이란 만물이 무성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기란 잊혀지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기록할 기와도 상통하고 만물의 별이를 뜻한다고 해서 기강을 뜻하는 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경과 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이란 불에 연단된 단단한 쇳덩어리로 표현됩니다. 파자하면 방과 부는 방위를 정하는 사람으로서 천간 중 서북쪽의 첫 번째인 일곱 번째에 해당하고 새로운 하늘인 후천 가을이 열림을 암시합니다. 오행은 양금으로서 만물이 생장을 멈추고 완성됨을 뜻하며 경은 강견한 모양이니 만물이 기운을 거두어 열매를 맺음을 의미합니다. 신은 맑은 가을 하늘을 의미합니다. 파자하면 입십으로서 신무국이 서게 되어 바른 도가 행해짐을 상징합니다. 오행은 음금으로서 만물 숙살 후에 결실하니 새로워짐을 의미합니다. 청량한 기운이 있으므로 새롭다는 뜻으로서 만물이 억제되니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임과 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이란 선비가 크게 움직임을 뜻합니다. 무형의 빛을 간직하고 만물의 근원을 밝힌 것을 뜻합니다. 오행은 양수로서 맡기다, 임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물이 만물을 잉태하여 품고 있는 형국으로서 겨울에는 비록 어두운 땅속으로 형체가 숨게 되며 미약한 일양이 희생하지만 두터운 음의 세력을 이기고 태어난 것이므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란, 고인물을 뜻합니다. 오행은 음수로서 임에서 잉태한 일양이 싹을 틔움을 의미합니다. 본래 어두운 색이지만 그 속에는 일양의 밝은 빛이 있으므로 투명합니다. 하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헤아린다는 뜻에서 헤아릴 개와도 통합니다. 여기서는 천간의 종합적인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갑을은 오행으로 목이며 비신은 청룡이고 방위는 동이요 오상은 인이고 수로는 삼팔이며 색은 청색입니다. 병정은 오행으로 화이며 비신은 주작이고 방위는 남방이요 오상은 예이며 수로는 칠이이고 색깔은 적색입니다. 무기는 오행으로 토요 비신은 무가 구진이고 기가 등사이며 방위로는 중앙이요 오상은 믿을 신이며 수로는 오십이고 색깔은 황색입니다. 경신은 오행으로 금이요 비신은 백호이며 방위는 서방이고 오상은 의요 수로는 구사이며 색깔은 백색입니다.
임계는 오행으로 수요, 비시는 현무이며 방위는 북방이고 오상은 지해이며 수로는 일육이요 색깔은 흑색입니다. 여기서는 천간의 방위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10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오행인 목화토금수를 다시 음양으로 나눈 것인데 하늘은 공간을 상징하므로 천간을 공간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림은 천간의 방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동방은 갑을이요 남방은 병정이며 중앙은 무기이고 서방은 경신이며 북방은 임계를 배치합니다. 다음은 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지란 땅지의 가지지로서 땅을 바탕으로 하늘을 향해 뻗어오르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의 12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12지지라고도 부릅니다. 천간이 하늘과 공간을 상징한다면 지지는 땅과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천간지지를 천지의 경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지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의 1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지의 각 종류에 따른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일양인 자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지자를 알아보면 자란 동물로 쥐이며 갓난애를 뜻합니다. 식물로 본다면 씨앗으로서 1년과 1일의 첫머리이고 24절 중 맨 첫머리인 동지이며 하루 중 첫 시각인 자시를 의미합니다. 만물이 휴식기에 들어 기운이 안으로 갈물이 되고 응축되는 시기로서 음이 최고로 성한 가운데 양이 새롭게 시작하는 때입니다. 하늘을 뜻하는 자오묘유의 머리로서 양수이므로 넓은 바다를 뜻하기도 합니다. 축은 땅을 뜻하는 충미진술의 머리에 해당합니다. 동물로는 소인데 소는 밭을 갈아 물질을 만들어내므로 축은 유형적인 만물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곳이니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로 상징되며 유순함을 상징하는 곤꾀로 상을 취합니다. 또 지축인 충미의 북방축으로서 시간이 자에서 시작하므로 축을 소의 머리로 보고 미를 소 꼬리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24절기 중 대한에 해당하며 아직 음기가 왕성하여 양기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때나 내부적으로 양기의 움직임이 활발한 때입니다. 다음은 이양인 인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이란 호랑이를 뜻합니다. 이는 봄에 만물이 싹 틔우는 모습이 마치 거칠 것 없는 호랑이로 비유되기 때문입니다. 선천 1년 중 음력 정월에 해당하며 양목으로서 24절기 중 입춘에서 우수로 들어서는 때입니다. 정월에 양기가 움직여 땅속을 떠나 땅 위로 꿈틀거리며 나오려 하지만 음이 아직 강하여 머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아래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우수 이후에 양기가 강해집니다. 묘는 토끼입니다. 음목으로서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길어서 오르는 데 강합니다. 인이 씨라면 묘는 묘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월에 만물이 흙을 뒤집어 쓰고 나온다 하여 문을 여는 것과 같으므로 2월의 하늘을 천문이라 합니다. 양기가 밖으로 나와 왕성하게 활동하는 때이며 경칩 춘분으로서 목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다음은 삼양인 진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진은 용입니다. 용은 상서로운 동물로 가장 높은 자리를 의미하고 있듯이 태양이 떠오름을 상징하고 있으며 선천의 태양자리입니다. 용은 입에 삼양을 의미하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데 이 때를 음력 3월로서 춘말 하초로 표현합니다.
3월은 청명과 고구에 해당하는데 양기가 움직여 번개를 치니 만물이 움직여 농사지을 때로서 오행상 토이지만 목을 품은 토로 풍은 조화를 의미합니다. 사는 뱀을 뜻합니다. 만물이 이 시기에 이르러 양기가 다함에 이미 무성해진 것을 나타냅니다. 이때는 여름이 시작되는 때이며 열기가 땅으로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절기로는 입하, 소만으로서 육양으로 양의 기운이 극에 이르러 음이 자취를 감추는 때입니다. 뱀은 지혜의 상징으로서 후천엔 북방 10건천 하늘자리에 들어감을 가리키는데 계사에서 시작하는 후천 시간의 머리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름인 오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말을 뜻합니다. 말은 어둠을 싫어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을 상징합니다. 남방의 붉은색으로서 서원을 할 때 단심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극양의 기운에서 이름이 시작되는 때이며 사방으로 끝없이 퍼지는 양의 기운을 새로 시작되는 음의 기운이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게 되지만 음의 기운은 미약하고 아직 양의 기운이 천지를 덮고 있으니 맹렬한 양기 속에서 음의 기운을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절기로는 망종과 하지입니다. 미는 양을 뜻합니다. 10과 1을 팔방에 펼치니 10일 귀치한 평등 세상이 팔방에 도래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가을이 시작되고 후천 땅인 미축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양털을 깎는 것은 가을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 의복을 만듦으로써 복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땅에 흡수된 열기가 복사되어 가장 큰 더위를 느끼는 때이나 만물이 모두 이루어져 성장이 멈추게 되며 양의 기운이 음기에 쌓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됩니다. 미월은 금화교역으로 양기가 수렴되게 되는데 소서 후 대서가 지나며 토기가 왕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이음인 신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은 원숭이를 뜻하고 의를 상징합니다. 한자를 파자해 보면 동서남북의 틀 속에 십을 펼쳐 보인다는 뜻이 있는데 귀신신이란 땅에 있는 물질에 신무국을 펼쳐 보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입추를 지나 처서가 되면 금기운이 점점 세어지는데 신은 만물을 걷어들이는 숙살기운으로서 정화와 정비의 의미가 있습니다. 1월과 7월인 인신이 선천의 전후 세수이므로 후천에는 신월이 전 세수가 되어야 마땅하나 양금이므로 음금인 6월이 세수가 되는 것입니다. 유는 닭으로서 새로운 시간을 일러주는 전령이며 후천의 때를 일러줍니다. 왕성한 금기운이 형성되어 모든 과일이 결실을 맺게 되는 때입니다. 백로를 지나 추분이 되며 가을이 깊어집니다. 파자하면 서중유일로서 물질 문명에 태극이 들어감을 뜻하며 후천의 닭인 유가 용인 진자리에 들어간 상태를 계룡이라 하는데 이 자리가 후천 정신문화가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다음은 삼음인 술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술이란 개를 뜻합니다. 오행의 중심인 무에 천지가 하나인 일이 합하여 술이 되므로 천지의 중앙을 의미합니다. 한로를 지나 상강이 되면 서리가 내립니다. 이때는 음기가 천지에 가득하여 만물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지상에서 모습을 감추는 때입니다. 삼음으로서 낙서의 물질 문명 입장에서 볼 때 개인 술은 서북방의 쓸모없는 땅이었으므로 가장 천대받은 짐승으로 표현되어 뭔뭇 같은, 뭔뭇 꿈, 뭔뭇 새끼 등 욕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천이 되면 천지의 중앙이 되어 죽어도 여한이 얻게 되는 자리입니다. 해란 돼지를 뜻합니다. 핵의 의미가 있으며 생명의 깃틀이 뿌리에 보관되어 자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일이 떨어져 땅속으로 들어가 다시 씨앗으로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양기가 땅속에 간직되어 갖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입동을 지나 소설, 대설에 해당됩니다. 해는 인간을 상징하는 인신사해 중 중심축입니다. 사가 머리로서 지혜를 뜻한다면 반대편에 있는 해인 돼지는 인체 중 배에 속하여 심령 신의 자리가 됩니다. 다음은 지지를 시간에 따라 분류해 보겠습니다.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의 12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은 공간을 상징하며 땅은 시간을 상징하므로 지지를 시간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하루의 시간대를 알아본다면 자신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 축신은 오전 1시부터 3시, 인시는 3시부터 5시, 묘시는 5시부터 7시, 진시는 7시부터 9시, 사시는 9시부터 11시, 오시는 11시부터 오후 1시, 미시는 1시부터 3시, 신시는 3시부터 5시, 유시는 5시부터 7시, 술시는 7시부터 9시, 해시는 9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여기서는 1년의 시간대를 24절기에 맞추어 알아보겠습니다. 자월은 동지 소환이요, 축월은 대한 입춘이요, 인월은 우수 경칩이요, 묘월은 춘분 청명이요, 진월은 거구 입하요, 사월은 소만 망종이며, 5월은 하지 소서이며, 미월은 대서 입추, 신월은 처서 백로, 6월은 추분 할로, 술월은 상강 입동, 해월은 소설 대설이 됩니다. 선천태음력은 1년이 354일 19분의 7일이기 때문에 365일 4분의 1일인 태양력과 맞추기 위해 윤달과 윤희를 넣어 24절기를 맞추었으므로 매년 음력과 절기가 같은 달 또는 같은 날이 정확히 될 수 없었지만 평균적으로 지지와 절기는 그림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상으로 천간과 지지에 대하여 공부하여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지의 응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